안녕하십니까? 재물풍수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침실입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다음 날의 기운을 채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실의 배치와 흐름은 재물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상담 사례를 보면 거실이나 부엌보다도 침실의 구조가 개인의 운과 재물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침실 배치 하나만으로 재물운이 열리는 구조와 막히는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간절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위치가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사람의 기운이 머무르는 중심점입니다. 침대의 위치가 안정적일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구조는 침대가 문 바로 앞에 놓여 있거나 문과 침대가 일직선으로 마주한 경우입니다. 이 배치는 기운이 들어오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잠을 아무리 자도 기운이 채워지지 않고 재물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집에서는 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벽 쪽에 침대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는 동안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머리맡이 안정적인 벽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불안정하면 자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기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집은 침대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거나 벽에 기대지 못한 채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안정감을 잃게 하고 잠자는 동안 기운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듭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침대 머리를 단단한 벽면에 붙여 기운이 뒤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침대 머리가 안정되면 사람의 기운이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깊이 회복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침실에 동선이 막혀 있으면 재물운도 함께 막힙니다. 침실은 작다고 해도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대 주변에 동선이 막혀 있으면 집안의 다른 공간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침실은 침대 옆이 지나치게 좁거나 사람이 드나들 때 몸을 비켜야 하는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침실은 기운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에너지가 자는 동안 갇히는 구조가 되며 재물의 흐름 역시 정체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침대 양쪽 중 최소 한쪽 이상의 동선이 확보되어 기운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흐름을 유지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동선을 비우면 기운이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과한 물건이 있는 침실은 재물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운이 무거워지고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침실의 공통점은 옷더미, 쇼핑백, 박스, 화장품, 각종 소품 등이 침대 주변에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방안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사람의 기운도 늘 분산되고 재물운도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시야가 넓고 바닥이 보이며 침대 주변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침실의 기운이 가볍고 밝아지고 재물운이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5번째, 침대와 창문의 관계가 기운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기운의 출구이자 통로입니다. 침대가 창문과 너무 가까우면 잠자는 동안 회복해야 할 기운이 흘러나가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구조는 침대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거나 침대가 창문 바로 아래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구조는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형태로 잠의 질이 좋지 않게 되고 생활 전반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구조는 침대가 창문과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두터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6번째, 거울의 위치가 기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침실에서 거울은 매우 민감한 풍수 요소입니다. 잘 배치하면 기운을 밝게 만들지만 잘못 배치하면 재물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침실에서는 거울이 침대를 직접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기운이 분산되고 잠도 깊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에서는 거울이 침대와 직접 마주하지 않으며 벽면이나 드레스룸 쪽으로 배치해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침대와의 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7번째, 조명의 밝기와 색감이 재물운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침실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밝으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침실은 노란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 기운이 무겁게 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으로 기운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며 사람의 마음도 차분해지게 만드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조명 하나만 바꿔도 침실의 기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전자기기의 위치가 기운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침실에 TV, 큰 공기청정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많으면 기운이 복잡해지고 잠자는 동안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침실은 전자기기가 침대 옆이나 발치에 가까이 두어 잠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전자기기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기만 한쪽에 정돈해서 기운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9번째, 침실의 공기와 온도는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침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공기가 탁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으면 기운도 무거워지고 재물운도 함께 정체됩니다. 재물운이 떨어지는 침실은 습기, 답답한 냄새, 오래된 공기가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깨끗하고 가벼운 공기를 유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재물운의 상태를 크게 바꿉니다. 10번째, 침실의 전체 분위기가 편안한가 불안한가가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침실은 마음과 몸이 쉬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불안정함을 느끼면
다음 날의 기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침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침대의 위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조명과 공기가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깊게 회복되고 다음 날의 흐름도 밝고 선명하게 열립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채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실의 배치만 바꿔도 재물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개선하면 잠의 질이 좋아지고 생활 흐름이 안정되며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침실은 크기보다 배치, 인테리어보다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복이 들어옵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름 부르며 좋은 기운이 닿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